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시작한 게 올해 한 1월 중순쯤 될 겁니다. 근데 그 한 4개월여 만에 어떻게 30만을 돌파하게 돼서 여러 데 그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많이 들어온 질문들 소개하면서 솔직하게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그 단기간에 30만이 되신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데 질문인데요. 크게 보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구독자님들이 많이 전파를 해줍니다. 본인들이 보고 또 이게 옆에다가 한번 봐라 이렇게 서로 권유를 해줘서 구독자님들이 계속 이제 그 홍보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이제 가장 큰 뭐 원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 저를 도와주시는 또 스텝진 중에 우리 PD님은 이제 그 쇼트를 이제 많이 만드니까 그쪽으로 들어오는 구독자가 한 40% 가까이 될 겁니다. 쇼트를 이제 많이 만들어 주시고 또 편집도 잘 하시고 그다음에 그 홍보나 썸네일을 달아주시는 또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항상 썸네일은 관여를 안 해요. 가능하면.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 보다 보면 썸네일이 너무 과장되거나 좀 심지어 저도 깜빡 속을 정도로 썸네일만 보면 이게 엄청난 사건이 생기처럼 들어보면 이게 별거 아니다 말이에요. 이래서는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신뢰가 안 가잖아요. 썸네일마다 이게 난리 났다, 끝났다, 뭐 죽었다, 뭐 이런 게 용어만 들어가면 한 번은 가지만 신뢰를 못 잃습니다. 따라서 절대 과장되게 허위로 썸네일을 달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그래서 썸네일을 철저하게 다른 제가 도와주시는 분이 있고 또 그분이 아주 홍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러 저를 도와주시는 분 이런 분도 이제 많이 있고요. 물론 이제 제 스스로도 제가 어떤 방송을 준비해도 저는 다 이게 모든 기사를 다 찾아봅니다. 과거의 발언도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고 뭐 저 나름대로는 제가 능력은 없어도 이제 저도 최선을 다했고 그다음에 우리 PD님이나 홍보 담당하는 도와주시는 이런 이제 분들도 많이 역할을 했고 무엇보다 이제 그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최단 기간에 30만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두 번째요 질문이 있네요. 매일 방송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이 건강 관리법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이게 제가 아픈 부분인데 제 별명이 이제 제 스스로 생각해도 종합병원. 근근히 이게 뭐 실제 바쁘다는 핑계를 떠나서 이제 그 운동을 많이 하고 싶어도 뭐 골프도 안 치고 운동을 잘 못하고 제가 어릴 때 그 시골에서 너무 해서 이제 그 치과를 잘 못 가서 이빨도요. 임플란트도 이게 많습니다. 이빨도 안 좋고 그다음에 목 디스크도 좀 있고 그다음에 요즘 혈압약이나 약도 이게 아산병원에 거의 VIP 고객일 정도로 상당히 그 건강에 안 좋은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이게 나름대로 뭐 유지법이라면 이제 저는 걷는 걸 만약 틈만 하면 걸어요. 틈만 하면 예를 들어 이제 방송국에 먼저 가도 한 30분 나오면 주위를 삥삥 돌면서 걷다 보면 이제 그 생각도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가장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아무 도구도 필요 없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버티는 거는 뭐 좀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하니까 좀 이제 그 버티지 실제 이거 상당히 그 아픔 부분 몸이 건강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그 말씀드리고 솔직하게 그나마 유지하는 거는 걷는 거 이 정도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그 세 번째 평소에 취미가 뭐냐 취미가 이런 데 그 질문이 있네요. 뭐 취미는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거는요 실제 그 가장 좋아하는 거는 게 독서입니다. 좀 이제 활자 중독증이 있을 정도로 틈만 하면 그 책을요. 그리고 이제 책도 이게 쌓아놓을 데가 없어서 여러 군데 분산해서 보관하고 이제 버리지는 않습니다. 책을 독서를 이제 어릴 때부터 우스갯소리로 제가 집이 워낙 가난해서 책을 살 돈이 없잖아요. 근데 옆집에 애가 뭐 계몽서나 책을 사주면요. 제가 빌려서 몇 번을 읽는데 그 옆집에 부모님께서 이게 자기 아들은 안 읽고 자꾸 제가 빌려가니까 뭐 한 번에 빌려주지 말라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책을 많이 읽고 옛날부터 지금도 교보문고 가면
제가 한 20년간 거의 뭐 최고 많이 산 고객에 거의 20년 이상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알라딘이나 중고서적, 한 주에 한 중고서적 한 대여섯 건, 그 다음에 새 책 한 대여섯 건. 물론 다 읽을 수는 없어요. 뭐 다 읽을 수는 없어도 가능하면 짬짬이 읽기 위해서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방송에도 상당히 도움되고요. 제가 원래 방송할 때 그 사자성어나 고전을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이런 데 그 독서 이런 게 그 큰 방송에도 도움이 됐어요. 취미는 뭐 독서 저거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술 마신 음주를 또 취미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독서 정도로 취미를 그다음에 그 바둑 요즘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하면 되지만 바둑 그다음에 독서 이 정도가 취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제가 책을 이제 워낙 많이 읽는데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역사 책들입니다. 역사. 제가 원래는 이제 그 서울대 국사학과 한번 가고 싶어서 부모님하고 그 계속 뭐 제 고집을 피울 수는 없잖아요. 국사학과 하면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법대로 갔지만 실제는 이제 그 제 꿈은 어릴 때부터 국사, 역사가 이게 꿈이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 연구가 북한보다도 상당히 뒤진다. 조선왕조 실록 번역이나 북한보다도 뒤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가 서울대 국사학과 가면 북한 역사 연구보다는 이게 앞질러야 되겠다. 이런 데 그 목표가 좀 있어서 지금도 이제 그 책을 역사책을 많이 봅니다. 뭐 세계사 책도 보고 우리나라 역사책도 보고 제가 근데 그 책도 썼잖아요. 백인의 인물로 본 우리 역사 이 책은 제가 이미 써가지고 한 10,000권 이상 팔았고요. 근데 인쇄는 저 10원도 안 받습니다. 참고로 인쇄는. 그 다음에 백인의 인물로 본 세계 역사가 있는데 초안은 다 써놨고 아직 출간을 못했어요. 워낙 요즘 이게 바빠서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초고를 다 썼기 때문에 거의 다 본 거죠. 세계 역사.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뭐 저는 역사를 좋아하니까 로마인 이야기 이런 걸 좋아합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도 이제 그 10몇 권까지 제가 2번을 통독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4편까지 뭐 케사르, 뭐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끝나면 그 다음 잘 안 보는데 저는 끝까지 오히려 로마가 망할 때 그때 더 재밌어서 끝까지 2번 완독했고 그 외에도 이제 로마에 관한 책은요 한 100권은 넘을 것 같아요. 읽은 게.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소개하면 옛날에 그 아들하고 이제 그 여행사 끼고 로마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가이드가 아주 이제 막 역사를 설명하는데 그때 한 10몇 명 있었거든, 하나 투어. 근데 제가 딱 듣다가 가이드 보고 가이드님, 죄송한데 이 2군데는 혹시 오류가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했더니 가이드가 그 다음날 책을 찾아보고 와, 자기 10년 가이드에 그걸 지적한 사람 처음 봤다면서 엄청나게 저한테 대단한 분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로마, 우리 법을 하는 분 로마를 좋아합니다. 로마인 이야기. 그 다음에 저는 뭐 친일파라고 항상 하니까 저 친일파입니다.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는 주의예요. 저희 집안에 뭐 지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뭐 소장농이니까 워낙 가난하게 소장농이니까 친일파라 해도 우리는 일제시대 면장도 없습니다. 문재인 아버지처럼 면장도 없어요. 따라서 저는 당당하게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자, 친일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망이란 게 그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에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와 이에야스, 이 일본의 그 영웅, 요걸 이렇게 일대기를 대망 있잖아요. 요것도 끝까지 2번 읽은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사카모토 료마가 간다. 뭐 이런 데 역사책이 상당히 그 감명 깊게 읽은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5번째. 술 잘 드십니까? 주량이 어느 정도인데. 그렇죠. 아마 이제 그 일일 불음주. 하루라도 음주를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는. 옛날에 그 안중근 의사는 하루라도 독서를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돈댔는데 거의 뭐 술은 1년 내내 매일 거의 먹는 거고요. 요즘은 이제 그 아침 라디오나 아침 방송이 많아서 늦게까지 뭐 밤늦게까지인데 2차, 3차 이래는 못 가고 젊을 때는 많이 갔지만 요즘은 이제 가능하면 저녁 자리에서 1차로 하고 요즘은 이제 많이 안 먹고 저는 소주하고 이제 그 맥주를 섞은 소폭만 먹기 때문에
한 병 정도, 그러니까 3명이 있으면 소주 3병이 되는 거죠. 각 한 병. 요거를 이게 폭탄으로 하면 맥주가 한 게 4-5병 정도 돼야 소주 한 병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정도를 이렇게 딱 먹고 하면 적절한 게 아닌가, 아침에 일나기도. 그래서 이제 술은 뭐 매일 먹고 주로 이제 이거 소폭을 먹는다. 뭐 이렇게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질문이 정말 정치 활동하실 생각 없느냐? 이건 아마 이제 제가 방송에 기회될 때마다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실제 제가 이제 국회에서 결혼했어요. 제 집사람이 이제 국회의원 비서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가 결혼했고,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나 이제 가족들이 워낙 국회의원들 행태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해서 절대 이제 정치를 반대하는 거는 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옛날에 실제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 때 제 고향이 합천입니다. 합천 함안 의령이었죠. 그때는 한번 이제 예비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개소식 할 때도 이제 집사람이 안 내려오더라고요. 가족들이 아무도 안 와요. 근데 운동은 2명밖에 못 하거든, 부부간에. 부부밖에 명함 못 돌립니다. 그때 이제 명함 13만 장 찍어서 12만 5천 장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정치는 안 해야 되겠다, 이래서 안 했는데, 근데 지금은요, 오히려 더 큰 이유가 좀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 뭐 제가 이제 뭐 정치하다 보면 모든 게 감시입니다. 모든 게 감시. 자유가 없죠. 요즘 이게 모든 게 까발려져 있잖아요. 근데 뭐 저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완벽하게 살아온 사람도 아니고, 지금 정도에서는 이제 용납되는 것도 정치하다 보면 이게 다 까발려지면 또 저의 위선이나 문제나 이게 다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제 스스로 이제 자유가 더 좋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해야 된다. 국회의원 되면 솔직히 공부할 시간 없잖아요. 공부를 해야 된다. 또는 이제 방송이 국회의원 초선보다 또 영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면 여기 국회의원하고 제가 가면요, 저하고 사진 찍던 사람 많아요. 근데 국회의원 찍자는 사람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크게 오히려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에 제 스스로 지금 당분간 정치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질문. 변호사님, 변호사 일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법무법인 민주라고요, 변호사가 한 60-70명 되는 이런 데 중견 로펌에 오랫동안 있었고요. 뭐 사건은 이제 제 밑에 직속도 변호사 도와주는 어소 변호사죠. 그 변호사님이 대부분 뭐 워낙 잘하니까 하고 있고, 뭐 저는 이제 사건 수임이라든지 이런 경우, 또 근데 아마 이런 건 있죠. 뭐 예를 들어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죄를 잘 알기 때문에 또 이제 우파 팬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또 본의 아니게 좀 덕을 보는, 이런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법 쪽에 뭐 직접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워낙 방송이 많아서 밑에 변호사가 다 도와주고 다 일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다른 이제 우파 유튜브처럼 후원금을 안 받으시나요? 저는 뭐 누가 돈 주면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제가 정치하면 안 되는 게, 돈 주가지고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좋은 뜻으로 도와주면 받아서 좋은 일에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후원을 안 해주니까 못 받는 거지, 해주면 다 받기는 받습니다. 다만 이제 뭐 개인 계좌를 올려가지고 개인 계좌를 달라, 이런 거는 뭐 좀 아닌 것 같고, 정상적으로 이제 방송국으로 후원이 되면 그런 이제 방송국 확장이나, 실제 이제 목표가 김어준처럼 이제 보수의 종합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 김어준처럼. 그리고 이제 젊은 정치인들을 방송에 많이 좀 출연시켜서 출연료를 듬뿍 줘서 좀 이제 한번 키워보자, 이런 데 여러 가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일에 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그게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계획은 지금 이제 우파는, 좌파는 이제 어느 정도 김어준처럼 통일된 이런 이제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우파는 거의 다 지금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온갖 유튜버들이 전부 자기 중심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정통 우파의 시각을 좀 정리하는 이런 이제 통합적인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려면 이제 제 혼자는 안 되죠. 젊은 방송 패널이나 또 이제 젊은 유튜버들 많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통합적으로 연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방송하는 사람도 많아져야 됩니다. 지금은 제 혼자서 이제 하루에 한 4-5개씩 올리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초대 손님도 많이 불러야 되고 또 제 대신에 다른 시간대에 방송하는 이런 이제 젊은 또 방송인도 많이 발굴해서 키워나가야 되겠다. 그래야만 이제 하루 종일 종합방송으로 김어준처럼 갈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좀 정리가 되면 지금은 이제 4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력이 되면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로 바로 이제 꿈에서 더 지금은 이게 저희 공간은 뭐 빌딩의 한 층이기 때문에 공간의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좀 방송인 패널들이나 육성 발굴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하는 사람들도 같이 이제 연대를 해서 좀 키워나가겠다. 이런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문 중에 또 10번째 라이브는 언제 하나요? 바로 이 부분이죠. 라이브는 이제 장단점은 있어요. 라이브 하다 보면 이제 주로 대담이나 또 라이브 하다 보면 이제 막 댓글이 실시간으로 오면 이게 또 서로 막 찢고 뽑고 싸우고 막 이런 보면 이게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라이브란 게. 그리고 이제 라이브 하다 보면 이제 초대 손님 하다 보면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에 좀 한 10분 간격에 제가 모든 사건의 팩트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분석하는 이런 게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저하고 스타일이 딱 맞아서 같이 치고 나가면서 팩트를 폭격하면서 이제 방송하는 이런 이제 적임자를 아직 파트너도 아직 못 구했고요. 뭐 그런 상황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정치인들은 한번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한번 불러서 한번 이게 라이브를 해볼 생각이고 아마 이제 정 안 되면 주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워낙 제가 바쁘다 보니까 시간대를 이렇게 고정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 군데 방송도 많고. 그래서 이제 라이브라는 게 어느 때 10시면 10시, 오후 2시면 2시 좀 이게 고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상황을 봐서 한번 이렇게 고민해보고 안 되면 이제 주말부터라도 또 이제 워낙 이슈가 되는 이런 정치인들을 초대해서 한번 이제 대담을 하는 이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한동훈이 좌파입니까? 뭐 이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원래 검사들은요, 만나보면 이념은 크게 이념 지향적은 아니에요. 대부분 이게 법치에 가지고 모든 이게 범죄자는, 그래서 한동훈도 검사로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우파 쪽도 철저하게 수사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좌파들, 문재인이나 조국, 수사들이 조국 수사를 철저하게 했죠. 그러면서 이게 탄압받아서 국민의힘으로 왔잖아요. 아주 이제 원래 원칙적인 강골 검사들은 크게 보면 이게 이념이 대부분 중도 이렇게 보는데, 근데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우파로 봐요. 약간 이게 중도 우파, 내지게 우파로 봅니다. 뭐냐면 이제 법치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은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좌파들은요, 법이라는 게 아예 무시합니다. 우리 혁명에 도움되면 법은 그냥 상부구조 마르크스도 원래 경제, 이게 다 경제력 관계, 즉 버르주아냐, 아니면 이게 프롤레타리아냐, 이걸 따지지 법이나 종교 이런 거는 전부 이게 상부구조는 다 하부구조에 영향을 받는 이렇게 보거든요. 법을 이게 우습게 봅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확실한 법치주의자입니다. 따라서 이게 이런 분이 좌파가 될 수는 없죠. 뭐 일부 유튜브에서 옛날에 뭐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 근데 저는 그걸 찾지를 못하겠어요. 유튜브에 보면 이게 한동훈 좌파다 하면 사민주의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오는데 오리지널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뭐 그렇게 이념에 고민해서 내가 사회민주주의다 이런 게 저는 찾지를 못했거든요. 어떤 게 단편적인 게 모르지만 혹시 있으면 이게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확고한 윤석열 대통령도 우파입니다. 윤 대통령하고 한 위원장은 이념이 비슷할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자유우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좌파라는 분들에게 좀 더 큰 근거, 명확한 근거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뭐 저하고 토론을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이게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든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파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할 것도 너무 많은데
지금 이제 저쪽은 김어준이가 뭐 여론조사 엄청나게 했죠, 이번에. 그게 조사가 아니고 여론 조작이거든요. 조작을 엄청나게 했죠. 지금 이게 여론조사 기관이 공정하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여의도 연구원도 이제 제대로 역할을 못 하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운동이 있죠. 실제 이제 그 홍철기 TV에서도 이제 이걸 모금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양하게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그 검토해볼 과제지만 지금 당장 여론조사까지 제가 다 하기는, 특히 저는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방송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당분간은 이제 그 좀 계획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질문 중에 개딸들 활동비는 이제 누가 주나요? 야, 이거는 이제 개딸들은 제가 잘 몰라요. 원래 이제 방송하다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아는 거는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거는 게 모른다고 하는 게 진짜 아는 거다. 이 말을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데 개딸들 활동비를 게 누가 주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개딸들하고 뭐 접촉할 일도 없고 한마디로 개 먹이를 누가 주느냐 이거 아닙니까? 의심해 본다면 개 주인이 주죠 뭐. 저희 집에는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 지금 1마리가 너무 18년 살아가 지금 이게 오늘 내일 하니까 이게 집이 우울해요. 야, 18년 사니까. 그럼 이게 개를 키우면 개 먹이는 누가 줍니까? 주인이 주잖아요. 그럼 이게 개딸의 주인은 누굽니까? 개딸의 주인이 개 아버지는 이재명이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뭐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이게 저수지 숨겨놓은 돈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이재명 측에서 숨겨놓은 돈으로 개딸들한테 활동비 먹이를 주지 않을까. 이런 게 제가 추측은 해보지만 물증은 없으니까 이렇게 제 생각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개 먹이는 개 주인이 준다. 개딸의 주인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질문 중에 부정선거 관련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수사할까요? 참 이게 아주 아픈 질문입니다. 옛날에 우리 부정선거 논란 때문에요. 우파가 이제 완전히 두동강 난 적도 있죠. 두동강 난 적도. 실제 그 부정선거 주장하던 이제 그 분이 공병호. 제가 공병호 쌤 책도 이게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그 다음에 민경욱 의원.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황교안 대표. 그 다음에 그 이봉규, 저 유튜브도 매우 나감하게 이봉규 박사도 부정선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있고, 반대측에서는 이제 또 뭐 정규제 주필 옛날에 잘 나갔었잖아요. 또 이게 부정선거 말이 되느냐, 조갑제성에 뭐 이런 상당히 우파의 대분열이 한번 이제 있었던 적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관심을 가지고 그 책은 다 봅니다. 제가 황교안 대표 글도 다 보고, 그 다음에 오죽하면 공병호 표 도둑질했다 책도 다 보고, 항상 관심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선관위가 워낙에 비리 집단이니까 뭐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판사가 재판도 안 해버리고, 수사도 안 해버리고, 검찰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외치는 분들께 저는 항상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 자기 욕심에 사리사욕에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대한민국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아마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사명감에 목을 놓아서 부정선거 외치는데, 참 이분들이 그래도 선거를 깨끗하게 갈수록 만들어 주니까 실제 옛날 선거 개판이었잖아요. 속구리부터. 따라서 이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변호사 내가 부정선거에 앞장서서 제일 먼저 규명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저의 능력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 못하는 이런 점은 이제 미안하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큰 역할이 있어야 되고, 지금 수사는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전부 이제 물론 선관위 비리나 이런 걸 하지만 부정선거 그 자체에 대한 수사는 이게 안 되고 있으니 좀 이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옛날에 복거일 선생님인가? 복거일 소설가죠. 이분이 패배 중에 하나가 윤 대통령이 옛날에는 부정선거에 관심을 좀 가지다가 최근에 부정선거 관심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이탈한 것만 해도
상당히 선거에 영향을 줬을 거다. 이런 제가 이제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혹이 있다면 이제 저는 검찰이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모든 걸 시원하게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점은 이제 그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계속 뭐 필요하면 이제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너무 그런 질문이 많고 좀 이게 안타까운 사연도 많고 저한테 막 편지도 오고 찾아오는 분도 있고 제가 이게 다 듣고는 있지만 근데에서 이게 제가 아무 또 이게 제가 모르는 걸 마음대로 막 방송에 떠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해야 되니까. 근데 앞으로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여러 질문들 온 걸 제가 뽑아서 한번 이제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제 저는 뭐 구독자 물론 이제 숫자도 많고 거기에 돈도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유튜브라는 게요. 한순간 방심하면 이게 한순간에 갈 수 있어요. 구독자 100만도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구독자 많다고 조회수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실제 지금 80만, 100만 유튜브들이 많지만 실제 방송을 이렇게 고정적으로 보는 숫자는 그렇게 거의 얼마 안 될 겁니다. 10% 다 미만입니다. 앞으로 절대 방심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더 이제 사명감으로 철저하게 팩트에 가게 돼요. 왜? 한 번도 제가 방송 10년에 아직 소송을 당하거나 또는 이제 제재를 묻거나 방송 심의 당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게 철저하게 교차 체크하고 여러 군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철저하게 원래 원문을 가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실제 현장의 실사구시입니다. 실사구시. 이런 이제 자세로 절대 서정욱 TV는 믿고 볼 수 있다. 저기서 이런 팩트를 하면 믿고 볼 수 있다. 이런 데 신뢰받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30만을 이렇게 빠른 시간에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하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